일부 충격적인 결정과 강대국의 당혹감. 세상은 결국 돈과 권력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20년간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해온 제가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었습니다. 승리를 호언장담했던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몽골의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두고 벌인 치열한 경쟁에서 몽골의 선택이 세계를 놀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전 세계가 절반 가격을 제시한 한국으로 히토류 개발권이 넘어간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자원으로 받고 중국은 우리를 속국으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은 70억 달러를 움직인 단 한마디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크, 지금 당장 일어나. 몽골 관련 긴급 브리핑이 있어. 몽골이 히토류 광산 개발권을 한국에 줬고 미국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히토류는 현대산업의 쌀이며 몽골 광산은 중국 독점을 깰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습니다. 미국이 얼마를 제시했는데요? 100억 달러야. 한국은 35억 달러밖에 안 냈어.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지. 말이 안 됐습니다. 국무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미국은 100억 달러 선투자, 기술 이전, 안보 협력까지 포함한 최상의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이 다른 조건을 제시한 겁니까?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순수하게 광산 공동 개발과 이익 배분뿐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 압박도 거절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72시간 전만 해도 미국으로 거의 확정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더 이상한 건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미국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몽골 국민들이 환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인구 350만 명 중에 80만 명이 한국어를 배운다더라. 거의 4분의 1이야. 단순한 K-팝 팬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취업하려고 학위 따려고 배운다는 겁니다. 편집장은 말했습니다. 마크, 울란바토르로 가. 72시간 안에 이유를 밝혀내. 이건 단순 자원 뉴스가 아니야. 세계 질서가 바뀌는 신호일 수 있어. 중국 대변인은 분노했습니다. 몽골은 경제의 90%가 중국 무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한국을 선택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량은 연간 2억 달러 수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은 지난 10년간 몽골의 문화원을 5개나 세웠고 한국어 교육에 매년 3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몽골인들은 한국을 솔롱고스 SOLONGOS라고 부른다. 무지개의 나라라는 뜻이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K-팝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이부 울란바토르의 비밀과 말을 판 소년.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시내 중심가를 강남 스타일 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차에 올라 시내로 향하는 길, 간판의 절반이 한글이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하는 가게였고 한국어 간판을 달아야 장사가 잘 된대요.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어 교재 코너가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한국어는 어렵지만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미래니까요. 중앙광장에서는 젊은이들이 K-팝 커버 댄스를 추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불렀습니다. 그때 외교부 직원 수아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방탄소년단을 좋아해서만은 아니에요. 한국이 자기들의 미래라고 믿기 때문이죠. 수아는 다음 날 한국 대사관으로 와서 나란이라는 통역관을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이번 히토류 협상 전 과정에 참여했죠.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다음 날 한국 대사관에서 통역관 나란을 만났습니다.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20대 중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고비 사막 출신의 유목민 가족 장남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난했어요. 기후 변화로 목초지가 줄었고 중국 상인들은 양털 값을 후려쳤죠. 이렇게 살면 평생 가난할 거라고 깨달았어요. 한국어 학원비는 가족 월 수입의 절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죠. 말은 과거고 나라는 미래라고. 나란의 가족은 종마 아르가를 팔아 학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유목민에게 말은 가족이자 생계수단이자 자부심입니다. 말 3마리가 가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가족의 희생 덕분에 나라는 울란바토르로 와 1년 동안 매일 14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는 영하 20도의 고장난 난방 속에서 시험을 치러 몽골 전체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집에 전화했을 때 온 가족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한국에 가서 3년 일했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졸업 후 대사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토류 결정과 무슨 상관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몽골에 수만 명이에요. 가족의 전 재산을 걸고 한국어를 배운 사람들이요. 우리는 한국에 가서 일했고 공부했고 성공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몽골을 바꾸고 있죠. 몽골 대통령 어드바이저 중 3명이 한국 유학파예요. 우리 세대가 정부의 중심에 들어와 있어요. K-팝은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어를 배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생존이요. 나라는 고향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라고. 3부 생존의 전략과 존중의 외교. 다음 날, 우리는 차로 6시간 동안 광활한 초원을 달렸습니다. 나라는 이야기했습니다. 15살 때 중국 상인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중국에 팔 수밖에 없잖아. 다른 선택지가 있어? 몽골 경제의 90%가 중국 의존이에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죠.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중국 회사는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 했지만 아버지가 거절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는 거요. 중국 아니면 러시아. 둘 다 우리를 이용할 대상으로 봐요. 그래서 한국은 달랐어요. 공정한 가격을 줬고 장학금을 줬고 우리를 존중했고요. 3시간쯤 달려 나란의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나란의 할아버지 볼드를 만났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을 선택했는지. 볼드가 말했습니다. 신뢰 때문이죠. 게르 옆에는 나란의 학비 때문에 팔려던 종마 아르갈이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학비 전액과 생활비까지 지원한다고요. 아르갈은 그대로 우리 곁에 있게 됐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한국은 우리를 이해하는구나. 그게 신뢰의 시작이었어요. 볼드는 히토류는 너무 큰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가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나랑 같은 청년들이 정부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결정을 내렸죠. 미국은 돈, 중국은 돈과 압박. 한국은 10년 전부터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고 존중을 줬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볼드는 서재에서 13세기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몽골 제국과 고려의 80년간 동맹 기록. 1000년 전부터 이어진 유대 때문이에요. 몽골어 어원 연구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몽골어에는 한국어에서 차용한 단어가 47개나 있었습니다. 솔롱고스 SOLONGOS는 무지개의 나라예요. 무지개는 폭풍 뒤에 나타나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한국을 희망의 나라로 본 거예요. 현대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중국 압박. 중국은 몽골 역사를 왜곡하고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몽골 땅을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요. 이대로 가면 몽골이 사라질까 봐요. 제3의 이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았죠. 우리와 같은 처지예요. 나란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습니다. 중국어를 배웠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그림자였을 거야. 하지만 한국어를 배워서 너는 자유로워졌어. 선택할 수 있게 됐어.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부 형제라는 한마디 47억 달러의 결실. 울란바토르로 돌아와 몽골 국립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은 대안이에요. 중국, 러시아도 아닌 제3의 파트너죠. 한국은 가깝고 기술도 있고 우리를 이해해요. 외교부 직원 수아는 한국의 접근 방식은 존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몽골을 동등하게 대했어요. 한국 외교관들은 몽골어를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죠. 중국 대사는 그런 거 안 해요. 한국은 달랐어요. 10년 동안 조건 없이 꾸준히 관계를 쌓고 존중하고 도운 것. 그게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바트볼드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왜 한국인가? 대통령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에반스 기자님, 질문 하나 할게요.
미국은 몽골을 뭐라고 봅니까? 자원으로 봐요. 중국은요? 속국으로 봐요. 그럼 한국은? 대통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형제로 봐요. 한국은 우리를 형제로 대해요.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나라로요. 대통령은 10년 전 한국 장관이 자신을 공항까지 마중 나온 일, 한국이 10년간 약속을 지킨 일, 그리고 중국 경제 제재 시 한국이 긴급 수입 계약을 맺어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미국 제안서와 한국 제안서를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100억 달러지만 정치적 양보, 군사 협력 등 수십 개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35억 달러지만 조건은 딱 하나, 공정한 이익 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요.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한국만이 그걸 제안했죠. 이번 결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엄의 문제였습니다. 히토류 계약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나란을 불렀습니다. 나란은 오늘부터 한국-몽골 공동 프로젝트 총괄 매니저예요. 말을 팔아 한국어를 배운 청년이 이제 두 나라의 다리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예요. 한국은 나랑 같은 청년을 만들었거든요. 오부 결론 마이너스 신뢰라는 자원.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 히토류보다 강력한 것. 천년의 유대, 몽골 정부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번 결정은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존엄의 문제였다. 존중의 문제였다. 한국은 10년간 몽골에 투자했다.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10년 후 47억 달러 계약으로 돌아왔다. 이 기자는 틀렸다. 진짜 힘은 다른 곳에 있었다. 존중, 신뢰, 꾸준함, 그리고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원은 땅속에 묻혀있지 않다. 사람 마음속에 있다. 그 자원의 이름은 신뢰다. 그리고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다. 오직 시간과 진심으로만 얻을 수 있다. 한국은 10년을 투자했고 1000년 우정을 되살렸다. 6달 후 울란바토르의 한국-몽골 청년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란히 센터 관장이 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나란은 말했습니다. 10년 전 우리 가족은 말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 센터는 수천 명의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겁니다. 한국과 몽골은 형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갑니다. 저는 마지막 기사를 썼습니다. 가장 강력한 외교는 군대가 아니다. 돈도 아니다. 사람이다. 한국이 증명했다. 작은 나라도 존중과 신뢰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히토류는 언젠가 고갈될 것이다. 하지만 1000년을 이어온 우정은 영원하다. 그리고 그게 진짜 자원이다.